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마스터캠에서 먼저 제품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위에서 본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모델링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가로 방향의 치수가 86인데요. 참고로 여기 파이가 안 붙었습니다. 그리고 세로 방향의 치수는 85예요. 86, 85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이에 R값이 43.5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도면이, 이 형상이 정원이 아니란 얘기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치수대로 한번 사각형을 그리고 필렛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새로 시작할게요. 먼저 사각형 그리기 들어가서 해서 너비에다가 86, 그 다음에 높이에는 85, 기준은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원점에다가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하고요. 자, 여기 R값이 43.5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필렛 요소에 들어가서 R값이 43.5 엔터. 자, 그런 다음에 먼저 코너 하나,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 선이랑 여기는 어쪽으로 가냐? 여기 선은 잠깐 선으로 해도 되나요? 여기서 끝점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서 끝점이랑 안 만나니까 교차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트리밍으로 자릅시다. 저 반대편에도 여기 R값 43.5 여기랑 여기도 작업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점 위치에서 여기 두 개 요소가 이렇게 끝점이랑 안 만났습니다. 그러면 트림 자르기 확장. 자, 트림 자르기 확장의 두 요소, 그 다음에 살짝 삐져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기준에서. 그러면 양쪽 선택해서 트리밍해서 잠시만요. 이거 안 만나네. 트리밍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여기 아래쪽 트리밍 되고 요거는 나누기 치우기로 위쪽은 지울게요. 트리밍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두 요소, 요번에는 4분점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선이랑 요게 선이랑 일단은 트리밍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나누기 지우기로 지워주세요. 자동 배열하고 이쪽에 F1을 눌러서 이렇게 박스 확대를 눌러주시고요. 좀 더 확대하고, 자, 두 요소로 해서 남길 부분 위쪽 아래쪽, 그 다음에 확대해서 요소는 나누기 지우기로 해서 바깥쪽은 삭제하고 자동 배열하고요. 이제 여기도 마무리 해야 되겠죠. F1 눌러서 박스 확대를 하고요. 자, 여기에도 두 요소, 여기랑 여기 선택해서 잘라내고 확대해서 나누기 지우기 들어가서 바깥쪽은 이렇게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자동 배열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니까 여기서 정원이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정원이 아니어서 가로 방향이 86이고요. 세로 방향이 85예요. 끝에까지.
그리고 R값이 43.5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땐 정원인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외곽에 있는 부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두께가 2.7T예요. 자, 그러면 솔리드에 돌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에 돌출 들어갔어요. 체인으로 여기 있는 커브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제품의 두께는 2.7T로, 그리고 일단은 돌출을 하나 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쪽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에 대한 치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는 살짝 커팅이 되는데요. 그래서 커팅이 돼야 되는데, 섹션도 볼게요. 수평 방향에 절단선의 하살표 방향이 있고요. 섹션 A-A를 보면, 단면에 보면 T가 2.7T였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치수가 2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여기 깊이 0.5가 커팅이 된 거예요. 0.5 커팅. 자, 그러면 0.5 커팅이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R값도 참고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의상 여기는 한 6mm 옵셋을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6mm 옵셋을 해서 0.5mm 커팅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해서 그리기 커브에 한쪽 끝단으로 해서 대신 이거 3D로 해놓고요. 솔리드 끝단에다가 커브 1개, 2개, 끝단 엣지 상단에다가 4개 커브를 먼저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완료, 엔터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커브를 해서 옵셋을 할게요. 2D로 바꿔놓고 자, 이동의 옵셋. 자, 작업 방법에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옵셋 거리는 6mm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커브 선택해서 안쪽으로. 잠시만요. 얘가 스플라인인지 옵셋이 안 되네. 아이고. 옵셋이 됐는데 바닥으로 갔네요. 지금 얘가 지금 현재 2D로 해놔서 죄송합니다. 이거 3D로 다시 할게요. 3D로 바꿔놓고 그래서 2D로 하니까 Z0에서 바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안쪽으로 끝단 커브 선택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커브 복사가 됐네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0.5mm 커팅 할게요. 솔리드의 돌출. 자, 체인으로 옵셋이 돼서 지금은 체인으로 안 잡히네요. Alt S 평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평면. F1을 누르고 확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필렛을 한 거라 해서 R값 기준에서 여기서 이제 옵셋이라도 작아지니까 여기도 또 교차되네요. 그러면 트림의 두 요소
자, 트림 자르기 확장에서 두 요소로 하겠습니다. 남길 영역 교차로 잘라내고요. 자동 배율 12시 방향에 했고요. F1을 누르고 6시 방향 자를 요소 남길 요소 선택을 합니다. 자동 배율 하고요. 자, 요게 3시 방향 F1을 눌러서 확대하고요. 마우스로 선택해서 트리밍 잘라내고 자동 배율 자, 여기도 확대할 거예요. F1을 눌러서 박스 확대 그리고 남길 부분 선택을 하고 트리밍 그 다음에 다시 최종 확인을 한 다음에 자동 배율 Alt S 쉐이딩으로 해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솔리드의 돌출 자, 체인으로 선택을 하고요. 이제 한 번에 체인으로 됐고 확인. 자, 작업 방법에는 컷 바디로 하고요. 깊이는 0.5mm. 그 다음에 방향은 리버스 눌러서 이렇게 음각으로 0.5mm 파냅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요거는 평면도고요. 위에서 본 그림이고 요거는 이제 저면도 바닥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자, 바닥에서 보면 요게 두 줄이 있는데요. 자, 이 두 줄은 여기서 섹션 여기 있어요. D. 그러면 여기서 확대해서 보니까 0.5mm가 튀어나오고요. 폭은 얼마냐면 1mm. 0.5 튀어나오고 폭은 1mm고 여기 구석의 R은 또 0.5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0.5의 1mm가 전체 외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자, 여기도 보니까 파이는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되니까 자, 치수를 보니까요. 가로는 81이고요. 가로는 81입니다. 세로는 참고 치수로 보면 80인데 참고로 여기는 R값이 없어요. 참고로 여기는 R값이 주어져서 사각형 그리고 필렛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럼 여기는 이제 R값이 없으니까 이제 요거는 타원으로 그릴게요. 타원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Alt S 2D, 3D를 3D에서 2D로 바꿔놓고요. 색상을 커브 색상을 좀 다른 거로 갈게요. 그린색으로 가겠습니다. 제품이 그린에 가까우니까 노란색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타원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 옆에 서브 메뉴를 선택을 하면 삼각형 클릭하면 타원 그리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X축에서 요게 반경 그래서 반경입니다. 81 나누기 2 그러면 40.5 세로 방향은 8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누기 하면 40 기준 위치는 원점에다가 절대좌표 0,0 할게요. 0,0 아이고 엔터가 안 돼서 40 엔터 한 다음에 좌표는 0,0 하면 빠른 좌표 입력 창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원점에다가 엔터 해서 타원을 그렸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 도형이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을 안쪽으로 여기 보면 폭이 1mm예요. 그러면 이 타원을 안쪽으로 옵셋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동의 옵셋 해서 거리값은 1mm가 되고 타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Alt S 화면을 살짝 돌려놓고 자, 그러면 이제 바닥이 보이게끔 한 다음에 화면을 좀 회전시켜 놨어요. 자, 요게 두 개 커브, 폭 1mm 되는 이 커브를 이용해서 높이값 0.5mm만큼 먼저 돌출할게요. 그래서 요거 0.5. 자, 그러면 솔리드의 돌출. 여기에 타원 커브 두 개를 선택하고 완료 엔터 하겠습니다. 작업 방법에는 add boss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추가를 해주고 마침 방향이 맞네요.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방향이 맞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높이도 튀어나온 거는 0.5 네, 됐네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여기서 R 값이 있는데 R 값 0.5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0.5 그러면 0.5R을 이렇게 원호처럼 보이는데 이미지가 좀 깔끔하지 않은데 여기 모서리에 0.5를 줘볼게요. 0.5 맞나? 솔리드의 필렛 에서 단일 반경 필렛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면 체크 노, 바디 체크 노, 끝단 체크를 해서 여기랑 두 개. 그리고 R 값은 레디우스는 0.5. 자, 요게 이미지가 지금 도면 그림 이미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깔끔하지 않아서 위쪽에만 0.5를 주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서 라운드처럼 보이는 게 좀 애매모호해서 그래서 참고로 도면은 이미지 파일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할게요. 엣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리무브 해서 바닥이랑 연결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추가 여기랑 여기를 먼저 추가를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적용을 하고 상단에도 여기랑 여기 엣지를 선택해서 0.5로 이렇게 할게요. 0.5 튀어나왔는데 바닥도 하고요. 위쪽에도 엣지를 해서 필렛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도면이 이미지가 깔끔하지가 않아서 그냥 이미지 그림 파일이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좀 상세도가 잘 안 나와서 일단은 위쪽만 이렇게 주니까 여기 너무 해서 직선 구간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바닥도 주고 이렇게 좀 작업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 바닥 위치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제품 샘플을 보니까 바닥 요 사이가 완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샘플을 살펴봐서 이거를 다시 좀 수정할게요.
뷰에 솔리드 관리자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알은 해서 바닥알 첫 번째 레디우스 있죠.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하겠습니다. 전체 재생성. 처음에 했던 요 모양대로 샘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해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좀 바꿨어요. 이렇게 블록하는 거로. 자, 그러면 이제 자, 요번에는 자, 이쪽 부분을 작업을 할게요. 여기. 자, 이 부분 작업을 하는데 먼저 여기 있는 센터 라인. 자, 이 부분의 센터 라인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경은 여기서 센터 라인에서부터 여기서 자, 이 작은 쪽이 3.5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이 8파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센터 라인을 먼저 살펴볼게요. 센터 라인의 위치는 가운데 원점에서부터 여기 있어요. 46.5 떨어져 있어요. 센터 라인의 위치는. 자, 일단은 그래픽 뷰의 평면으로 해놓고요. 두 점선 그리기 들어가서 수직선. 자, 원점에서 시작할게요. 그래서 빠른 좌표 입력해서 0,0 엔터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50.4라고 되어 있어요. 직선의 길이는 50.4 나누기 2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위쪽 방향으로 아래쪽일 건지 위안에 상관없어요. 방향은 위쪽에 클릭을 하고요. 변동될 좌표에다가 왼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6.5 엔터. 그래서 센터 라인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직선의 수평선으로 12mm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두 점선의 수평선 그리기 위치는 여기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대충 클릭했어요. 직선의 길이 값은 12mm가 되고 엔터. 그리고 확인할게요. Alt S. 살짝 거리가 좀 다르네요. 살짝 떨어져 있네. 이랑 살짝 거리가 다르네. 12mm인데. 얘가 또 어떻게 돼 있는 거냐? 머리 아프다. R 값이
12mm가 딱 끝에랑 안 맞네. 나중에 대칭 복사해서 돌출을 해야 되는데 최소로 해야 되는데 어렵다. 일단은 여기 있는 두 개의 커브를 이용해서 먼저 대칭 복사를 할게요. 이동에 대칭 이동 들어가서 선 두 개를 선택하고 완료 엔터. 기준은 수평 X축으로 해서 대칭 복사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살짝 차이는 나는데 일단은 도면에 있는데 취소대로 지금은 작업은 하고 있고요.